네,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일본 배우 유민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민 씨가 결혼을 하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강렬한 청순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예. 나이를 잘 몰랐는데 벌써 40살이네요. 예, 40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민 씨가 우리나라에서 데뷔해서 인기를 끌었던 게 2000년대 초인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거죠. 예.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요번에 40살이 돼서 자신이 결혼하게 됐다고 한국어와 일본어 2개 국어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일반인 남성이 나의 직업과 가족을 존중해주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뭐 일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약간 반감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과거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민 씨만큼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배우 1호였지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민 씨가 기본적으로 그 연예인들의 인기는 외모에서 많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모가 당시에 이제 중요합니까? 유민 씨가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좀 외모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배우로 데뷔했는데 배우로 바로 성공하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죠. 근데 2000년대 초에 연예계 짝짓기 예능이 굉장히 전성기가 몰아닥치면서 선남선녀 젊은 연예인들이 서로 이제 이 짝을 짓는 예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민 씨가 인기가 폭발하면서 예능에서 떠가지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 당시에 뭐 장동건 씨라든가 유명 스타들하고 같이 CF도 많이 찍었었습니다. 역시 외모였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 외에 이제 뭐 청순한 이미지라든가 열심히 하는 자세라든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외모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내서 그분의 성공 사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제 유민 씨 팬이었는데요. 그 유민 씨가 뭐 청순한 외모나 이런 것도 인기를 받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한국말을 이제 처음에 오니까 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굉장히 사랑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유가 더 컸을지도 맞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민 씨가 이 한국에 와서 배우를 하는 거 정말 언어도 잘 안 되고 와서 자리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나라 자체, 문화 자체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그냥 인터뷰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 한국말을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많이 어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유민 씨가 왜 갑자기 절정기 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유민 씨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매니저가 돈 가지고 장난쳤다. 하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매니저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도 많이 찍고 예능도 많이 나오고 CF도 많이 찍었는데 정작 유민 씨가 받은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 그 인기 많고 CF 드라마 출연도 많았는데 고작 월 100만 원 받았어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일을 했고 중간에 또 소속사가 갑자기 뭐 망하는 바람에 그 식비도 제대로 조달을 못 해가지고 라면하고 김밥만으로 한 1년 정도를 버티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민 씨가 여러 번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 팬들한테는 사랑을 받았지만 업계 무슨 뭐 매니저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다가 그 피해가 누적되면서 결국 한 2006년경에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그 계약서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정말 부당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이제 선진국화돼 있는 나라인데 그쪽에서 활동하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지냈다? 김밥과 김치만 먹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그 유민 씨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원래는 이제 그 모 학교에 한국말을 배우러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 어느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이 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수화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월 100만 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의 그 연예계가 이런 거나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캐스팅에서 데려오면서 내가 너 출연해 줄게.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국은 이렇게. 왜냐면 한국 물정을 잘 몰랐을 수 있잖아요. 유민 씨가.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상황은 잘 알 수 있겠지만 한국에 와서 본인이 이제 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보통은 이러잖아요. 처음 출연하는 사람이 계약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기획사도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연시켜주고 어떤 뭐 캐스팅해주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조건은 사실 잘 안 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 아마 윤민 씨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니 일단 뭐 출연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아마 이제 매니저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민 씨를 어떤 형태로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뭐 했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런 뭐랄까요 불공정한 어떤 대우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젊은 청년들 열정이라는 이름 하에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들도 많은데 비슷하군요. 우리말 잘 못하고 우리나라 사정 잘 모른다고 해서 그 큰 기획사들이 계약 조건을 아주 부당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 아픔도 좀 있었지만 또 본인의 또 연애 사랑에서도 또 아픔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 유민 씨가 요번에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사실은 진작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20대 때부터 몇 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20대 한국 분이야 아니면 일본 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근데 본인은 아마 20대 넘기기 전에 결혼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 남성이 사귀기만 몇 년을 사귀면서 결혼하자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30살 넘어서까지도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은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다음에 10년 세월이 훅 지나가서 결국 지금 요즘에 와서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결혼을 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요. 일본에 계시지만 또 우리 한국 팬들이 또 굉장히 기원하고 있다는 거